자, 69번입니다.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전대한 경우죠. 그러면 이런 얘기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병에게 또다시 뭘 했죠? 전대를 했고 갑으로부터 뭘 받았죠? 동의를 받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징은 요 병의 전차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뭐죠? 작아야 하고요.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병의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임의로 임차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요? 전차인을 뭐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했죠, 그죠?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기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또 전차인에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통지할 필요도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과 을의 뭐죠? 합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합의 해지로 소멸했다는 말은 갑과 을이 임의로 임차권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소멸시켰다는 얘기고 그때는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 갑은 병에게도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이 병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2번 병은 갑에 대해서는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3번 병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관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뭘죠?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번 병은 갑에 대해 직접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갑병 간에 직접 임대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도 물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70번입니다. 갑은 물품 보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Y 건물에 대한 보정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죠. 뭐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입니다. 그래서 을은 요 Y 건물을 뭐 하게 됐어요? 신축하게 된 거죠. 그럼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상태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땅 빌려서 그 땅 위에다 뭘 지었다고요?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을은 Y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 해가지고 요 을이 건물에 대해서 뭘 했어요?
보전 등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읽었나? 다시 읽어볼게요. 갑은 물품 보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의뢰 요청에 따라 그 소유 X토지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제가 잘못 읽었네, 그죠?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을 을에게 뭐죠? 매도하였고. 제가 잘못 읽었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 틀린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갑은 물품 보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 토지를 X토지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 건물 을에게 매도할 것까지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도 갑의 것, 건물도 뭐죠? 갑의 것인데 토지에 대해서 뭘 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 뭐 한 거죠? 매매한 거다. 이죠. 그죠? 따라서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됐어요? 임차권을 갖게 됐고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죠?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을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자기 앞으로 뭘 했기 때문에 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죠? 요 얘기네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의 차임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을은 갑에게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려면 둘 중에 하나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든지 아니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을이 적법하게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을의 Y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X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쌍방 간에 뭐가요? 매매계약이 성립되고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Y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병에게 X 건물을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는데 이 토지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뭐라면요?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은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에서 을이 건물에 대해서 뭐 했다는 말이 나와요? 보전 등기했다는 말이 나오므로 이 임차권을 가지고 을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을의 임차권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을은 병,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요. 토지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상의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든지. 자, 이 사람은 뭐 했죠?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으므로 임차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 따라서 토지 매수된 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죠. 4번 만약 을의 채권자 명의로 금저당권이 설정된 Y 건물에 대하여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 갑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5번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Y 건물은 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건 따지지 않죠.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좀 사실관계 좀 복잡하죠? 아무튼 결론은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71번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임의규정을 찾으라고 해요. 눈에 확 들어오죠? 2번 비용상한 조건.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죠?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72번입니다. 임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 중이에요. 보증금과 관련돼서. 첫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입니다. 중인 경우에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의 뭐죠? 자유다.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안 할지 여부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임대인의 자유이므로 임차인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이때는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충당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인데 이 친구가 400을 안 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충당된다는 말은 임대인은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4,6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인 경우에는 깔지 말지 누구 마음이에요? 임대인 마음인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뭐죠? 까지는 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 차임을 뺀 나머지 금액만 뭐 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 거죠. 너무나 뭐죠? 상식적인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임대차가 뭐가 된 거죠? 종료가 된 거죠.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요거는 X입니다. 왜냐하면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게 되는 모든 채무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뭐합니까? 충당됩니다. 지금 왜 재판을 왜 하게 된 거예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도 않고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재판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따라서 보증금에 당연히 뭐가 돼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이에요. 중에는 임대인이 까야 비로소 뭐요? 까이기 때문에 그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연체 차임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 명령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문이 맞는 이유는 연체 차임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충당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5번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 채권의 상당액이 또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지문이 만든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연체 차임 등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뭐죠? 충당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지문이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태도는 계약 기간 중에서는 임대인이 깔지 말지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고 임대인이 충당해야 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죠? 충당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는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뭐죠? 공제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네요. 7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1개월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 1번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요. 비로소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위약금을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5점. 2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뭐죠? 종된 계약이고요. 3번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요. 5번 갑과 을사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계약금은 무슨 기능만 수행하는 계약금이죠? 증약금적 기능만 수행하는 계약금이니까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다. 동의하시죠? 따라서 환매에 관한 규정도 물론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예를 들어서 뭐 예외가 없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다 다르게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으니까 1번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 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모든 규정은 싹 뭐라고요? 임의 규정입니다.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이죠? 5년. 동산은 뭐죠? 3년이니까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의 기간은 5년이고 또 뭐 하지 못합니까? 연장하지 못하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환매 특약의 실효.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가 무효면 환매도 무효겠죠. 왜요?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환매 특약은 뭐죠? 종된 계약이니까요. 근데 환매 특약이 무효라 그래서 매매 계약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4번 뭐 맞는 질문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환매 특약에 따라 환매 등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제3자 저당권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환매권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더 빠릅니까? 환매에 관한 등기가. 따라서 그 부동산의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된 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이 됩니다. 75번입니다. 공용 부분은 용도에 쫓아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용도에 쫓아 타면 되는 거죠. 뭐 48평 사는 사람은 두 발로, 24평 사는 사람은 깽깽이로 이런 거 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2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X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뭐죠? 용도고 지분의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죠. 답은 뭐죠? 1번이 되죠. 1번 문제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 의무가 부여가 되고요. 3번 연체된 관리비 중 공용보료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가 되고요. 4번 구분 소유자 여러 명인 공유인 경우에는 누가 의결권 행사할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의결권 행사하기로 한 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면 되므로 3번 보시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는 점유 부분인의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 하면 되겠죠. 5번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5분의 1 미만의 반대가 있더라도 재건축할 수가 있는데 반대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체고하게 되고요. 반대자는 2월 이내에 확답을 해야 하는데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76번입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죠. 지긋지긋하죠, 이제. 그죠? 이제 이런 문제 제발 좀 맞추셔야죠. 그죠? 가납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을이 뭘 갖게 됐어요? 주택 임차권을 갖고,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했고, 그러고 나서 병합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죠?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경 소멸하고요. 을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죠? 소멸된다. 왜냐하면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여?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동의하시죠? 지긋지긋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읽어봐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순위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다음 뭐죠? 5번이고. 다음에 아시셨죠? 그죠? 틀리신 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셨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저를 괴롭히시면 안 돼요. 1번입니다. 자, 주택 임차권자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다 그랬죠. 왜요? 이의를 제기해두면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뭐 함으로써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주택이면 무허가든 미등기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므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요. 4번 다가구죠. 뭐만 정확하면 돼요? 집원만 정확하면 되니까 동호수가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7번은 답이 뭐죠? 3번입니다. 자,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네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울 때 재건축은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하고 각 건물별 의결 정족수를 따로 배우시는데 집합건물법은 그냥 5분의 4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3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에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78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가 건물이야 적용되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 적용되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할 수가 없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죠. 이게 답이에요.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예요. 작년인가 재작년 최근 2년에 나온 제가 최근 2년 기출문제 드린다 그랬어요. 나머지 것들 1번 확정일자는 왜 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확정일자는 대항력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1번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을 보장합니까? 2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1년을 보장하죠. 그죠? 3번 상가 건물 임대차는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해지당하게 되고요. 5번입니다. 권리금 해수를 임대인이 방해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의 청구 기간은 3년이에요. 근데 언제부터냐면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부터. 언제부터요? 임대차 종료 시.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민법은 숫자보다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이유로 임차인 손해배상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3년입니까?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이므로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X가 되는 거죠. 79번입니다. 비전형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 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만약에 담보가 설정된 후에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죠? 근저당. 그러면 근가등기 담보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왜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뭐라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뭐죠? 똑같아. 그래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2번 가등기가 금전 소비 대차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격려되었으나 그 금전 소비 대차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 담보에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이 적용된다. 맞겠죠. 왜요?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 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적용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뭐라고요? 금전 소비 대차라고 명백히 써 있네요. 3번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보험증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뭔 개소리인가 싶으면 뭐로 바꾸라고요? 저당권으로.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도 내용은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요. 저당권이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양도담보권도 뭐죠?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5번부터 볼까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채무 변제와 담보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이다. 맞나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라고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은행 가서 돈 갚고 나중에 뭐죠? 저당권 말소하는 거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번.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뭔 소린가 싶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바꿔서 읽어볼까요?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누구 있어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저당권도 양도담보도 설정되면 누가 사용 수익합니까? 채무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것이죠. 80번입니다. 답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입히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엑셀 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이제 뭐 저거 보면 게임 끝이죠. 갑은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부부고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다. 대내적으로는 누구 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대내적 대외적 관계가 나뉘는 경우에는 뭘 조심하라고요? 등장인물을. 갑과 을이 등장하면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병과 정과 무가 등장하면 누구 겁니까? 을 겁니다. 그럼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추정할 수 없다. 왜요? 갑과 을끼리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요. 2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등장했네요. 제3자가 등장해 누구 거요? 을 거. 따라서 이를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오죠. 왜요? 대배적으로 누구 거요? 을 거니까. 3번 정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정이 등장했습니다. 누구 겁니까? 을 거죠. 물권 소유권도 누가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 되죠. 따라서 갑은 직접 정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충용권 행사할 수 있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을이 병이 을의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을과 병사의 계약은 뭐죠? 무효가 되고요.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에서는 병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는 을의 소유물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위 무효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0점이다. 그래서 조금만 핀트가 맞으면 바로 50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진짜 평균 50점을 꼭 넘겨보자고.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